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엄청 많은 좁쌀 여드름을 가지고 내원해주신 이제 올해 막 20살이 되시는 여성 모델분 모시고 압출 하면서 피부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분 지금 제가 압출하는데 여기가 뭐 보이시니까 아시겠죠? 눈썹 사이 미간 쪽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처음 화면 시작 장면부터 좁쌀 여드름이 엄청 많죠. 오늘 촬영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계속 연속으로 영상이 엄청 길게 50분씩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이분도 오늘 좌우 양측 압출할 거거든요. 좌측 한번 우측 한번으로 올려드릴 생각인데 제가 편집을 길게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한 번에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압출량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 정도 되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미 올라와 있는 좁쌀 여드름을 앞으로 올라올 거 말고요. 이미 올라와 있는 좁쌀 여드름을 다 정리하는 데만 4번에서 6번 정도 걸리는 좁쌀 여드름 양입니다.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 다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는 해 드릴 건데, 근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천천히 얘기하면서 더 설명드릴 건데, 제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편이라서 우선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봐가면서 할 거지만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는 상황이 보일 경우에는 압출을 그만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듬성듬성 압출할 거예요. 꼼꼼하게 압출을 못하겠으면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막 여드름이 보기에 여드름이 남아있는데 압출 안 해주고 넘어가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이 보이더라도 이분 모델분 피부 상태에 따라서 지금 좀 조절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어디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분 피부 상태에 대해서. 자, 이분이 이제 사춘기 때도 여드름이 전혀 안 나셨었대요. 그럴 만한 피부예요. 지금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피부 만져보면 굉장히 얇고 건조합니다. 제가 압출할 때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로 압출해드린다고 이제 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분 아무것도 얼굴에 안 바르고 계시거든요. 토너도 안 발라드렸어요. 그래서 피부 되게 건조하다고 지금 느끼실 거예요. 많이 당기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유분이 닿아버리면 이 압출할 때 피부가 자꾸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좀 더 쉽게 나서 어쩔 수 없이 압출할 때는 아무것도 못 바릅니다.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엄청 건조한 피부세요. 근데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 뭔가 잘못됐는데 피부가 거기서 치료 방향을 잘못 생각하고 완전 반대쪽으로 열심히 달린 결과입니다. 네,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뒀으면 더 나을 법한 방식으로 완전히 반대쪽으로 열심히 뛰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고난 피부는 굉장히 건조하세요. 지금 보면 목에는 아토피 증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고 피부가 얇아서 문제가 되기 쉬운 케이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지분비량이 많은 사춘기 때도 피부 상태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여드름은 안 생기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토피 때문에 고민이 되기는 해도 여드름은 없이 깨끗한 피부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20살이 되면서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마 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인이 되면서 메이크업 같은 걸 좀 하시면서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둘 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피부를 꼭 한 가지만 나쁘게 하라는 법은 없죠. 전에는 피부가 아토피가 있어서 건조하긴 했어도 그래도 얼굴 피부는 깨끗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학교 다닐 때보다 이제 좀 성인이 돼서 데이트도 하고 소개팅도 나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피부가 뒤집어지신 거예요. 뭔가 생활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피부가 뒤집어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 그런 생활 체크는 못 해봐서 뭐였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네. 아무 이유 없이 피부가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했다고 해도 본인은 피부가 취약해서 뒤집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든 간에 뭔가 잘못해서 피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은 이 정도까지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토피성의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생활 습관이나 뭐 메이크업 같은 자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부에 피지 분비량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럴 때 피지 분비량 증가를
저는 보상성의 피지분비량 증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피부가 피지를 많이 뿜어내는 피부가 아닌데 내가 자꾸 피부를 자극하니까 얘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보상 반응으로 피지를 늘리는 거예요. 왜? 피지는 우리 얼굴을 보호하는 보호막 성분이라고, 피부 장벽을 이루는 보호막 성분이라고 매번 설명드리죠. 피부가 예민해지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더 두껍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토피처럼 피부가 얇고 그래서 피부 장벽 자체를, 표피 장벽을 두꺼워지게 하기 어려운 피부들은 피지 분비량이라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표피가 두꺼워지는 피부 장벽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피지 분비량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서는 자극을 받으면 피부 장벽, 표피 장벽도 두꺼워지게 하겠지만 거기에 덩달아 피지 분비량도 늘어나게 합니다.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피부에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이 피부의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피지라고 하는 유분기는 얼굴 표면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안쪽 깊이 있는 모공 안쪽 깊이 존재하고 있는 모낭 안쪽에 옆에 달려있는 피지선이라고 하는 피지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쪽 깊숙이 해서 처음에 생성이 되고 모낭을 통해서 쭉 올라와서 모공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게 피지가 우리 얼굴 표면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얼굴 표면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까지의 과정이죠. 안쪽에 숨어있는 피지선에서 열심히 피지를 만들어서 모낭을 통해서 쭉 피부 바깥으로 배출을 해줘야지 얘가 피부 표면에서 천연 로션 같은 역할로 피부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습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피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지금처럼 피부가 자극받아서 보상성으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얘가 모공 안에 쌓이지 않고 모공 바깥으로 잘 빠져나와서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엔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 안 비게 하려고 사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아무래도 오늘 촬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주저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타고나기는 아토피도 있고 해서 되게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모델분이 이제 20살 성인이 되면서 뭔가 생활 습관도 변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좀 자극이 되는 무언가를 하셨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 예민해지면서 보상성의 피지 분비량 증가가 유발돼서 얼굴 전체적으로 피지량이 많아졌는데 이 피지가 모공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여기를 잘 빠져나와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모공 안에 쌓여서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 이분 피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80%예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분은 타고난 피부는 건조한 것인데 아토피까지 있어서 사실 심하게 건조하신 편이신데 오히려 피부 외적인 요인으로 피부를 자극하다 보니까 피부의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됐고 근데 그렇게 늘어난 피지가 모공 바깥으로 잘 못 빠져나오고 모공 안에 다 쌓여버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좁쌀 여드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스토리 80%예요.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됐는데요. 처음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이제 피부과를 가셨대요. 근데 피부과에서 좁쌀 여드름 생겼으니까 필링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필링을 열심히 해줬다는 거예요. 진짜 아휴 어디 피부과인지 진짜 혼나야 돼요. 적어도 좋아지게는 못해도 나빠지게는 하지 말아야죠. 필링 열심히 해주면 이런 피부에서는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아토피가 있는 피부에서 필링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게 무슨 사람 피부가 레고 블록도 아니고 어디 쪽 피부는 건조한데 어디 쪽 피부는 유분이 많고 그런 상황이 피부가 타입이 전혀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피부 타입이 건조하신 분이 피부가 유분이 특정 부분만 유분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사실 고민 안 하고 그냥 무슨 공식처럼 좁쌀엔 필링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그렇게 치료 처방하고 그렇게 관리 들어가니까 환자 피부가 더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필링이랑 그런 걸 하시면 안 되는데 좁쌀 여드름이 보인다고 피부과에서 필링 위주의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각질 정리해야지 이 피지가 빠져나와서 해결이 된다고요. 모공 안에 쌓여있는 피지를 정리를 해주는 건 맞아요. 지금 쌓여있는 거를 그대로 두면 피부 증상을 더 나빠지게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피부를
더 예민해지고 더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피지 배출 좋아지게 하겠다고 지금 얘가 왜 이렇게 피지가 올라오게 된 건지 피부 상태가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좁쌀여드름 보인다고 필링을 진행을 하신 거죠. 그러면 아마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 내내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좁쌀여드름은 치료 받고 오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 더 올라오고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피부가 점점 더 여드름이 많아졌을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마 전체도 아니고 이마 한쪽 오른쪽만 압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좁쌀여드름 왼쪽이 더 많아요. 이마 쪽에 오른쪽 한쪽만 압출하고 있는데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좁쌀여드름이 이마에만 맞느냐? 아니요. 볼엔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길어지면 3-4번 정도로 더 좀 나눠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카메라 배터리가 버텨주느냐, 그리고 환자분 피부 상태가 버텨주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마 쪽은 그래도 염증이 심하지는 않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를 무시하고 더 이상 압출을 하면 안 될 만큼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아서 좁쌀여드름이 생긴 건데 좁쌀여드름 치료받겠다고 피부과에 갔더니 좁쌀여드름 보인다고 막 저런 거 시키신 거죠. 필링 같은 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의 피부 베이스가 어떤지 좀 보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 안 하고 좁쌀여드름 고민이 생겨서 왔다라고 하면 그냥 좁쌀여드름에는 필링 하시면 되니까
라고 하고 필링 치료 하라고 하신 거면 진짜로 혼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피부를 보고도 이거 좁쌀 여드름 하면 좋아지겠다 라고 생각하고 필링 치료 처방을 하신 거라도 혼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치료하는데 증상이 점점 더 나빠져서 오히려 에스테틱으로 이제 바꾸셨대요. 에스테틱에서는 어떻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이게 증상이 가라앉았겠죠. 아마도 에스테틱에서도 피부과만큼은 아니었어도 좁쌀 여드름이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극질 정리를 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질 정리를 한다 그러면 딥 클렌징 해가지고 막 광고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각질 정리하는 성분들이 모공 안쪽까지 들어가서 모공 안쪽까지 막 씻어내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모공 안쪽까지 막 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고 그렇다면 피부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좁쌀 여드름 있어도 모공은 엄청 좁은 분이잖아요. 평소 피지량이 많으면 모공 확장이 일어나서 모공이 넓었을 텐데 평소 피지량이 적다 보니까 모공도 굉장히 좁고 그런 분이잖아요. 이런 피부에서 필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정리하고 싶은 그 모공 안쪽에 무언가가 필링을 통해서 씻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겉표면에 각질만 깎여져 나오는 거예요. 얘는 원래 촘촘하게 붙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각질 자체가 그냥 힘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부가 더 예민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분이 안 그래도 좁쌀 여드름 올라온 이유가 피부가 예민해져서 올라온 건데 피부를 더 예민해지게 하는 거니까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죠. 오히려 피부가 상태가 나빠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드름으로 가득 찬 형태가 되었습니다. 피부 엄청 얇죠? 지금 이렇게 압출하고 있는데 빨갛게 피부가 다 비쳐 보여요. 혈관이. 이분이 지금 뭐 피부가 자극받아서 빨개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신경 쓰이고 긴장하다가 홍조가 있다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피부가 빨갛습니다. 타고난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그래요. 이제 우측 관자놀이를 지나서 구레나루 근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조한 피부다 보니까 다른 피부들에 비해서 각질은 더 쉽게 쌓일 거고요. 그래서 모공은 더 잘 막을 거예요. 그리고 피부 자체가 건조하면 얼굴에 유분이 분비돼도 그 유분이 좀 쉽게 더 끈적끈적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모공 안에서 이 점도가 올라가니까 배출 기능 자체가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좁쌀 여드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좁쌀 여드름이 엄청 많은 모델분이 내원하셨고요. 문제는 이렇게 배출력이 떨어지는 피부는 직접 압출을 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필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얇고 건조한 그 본인 피부의 취약점만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피부에 자극은 주지 않되 좁쌀을 정리를 해야 되긴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압출을 해드려야 하긴 합니다. 네, 압출량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 제가 큰 거 안 하고, 아니 작은 거 안 하고 세세하게 다 안 하고 큰 거 위주로만 해드린다고 해도 한참 걸릴 겁니다. 전에 피부과에서도 압출을 해주기는 하셨었대요. 근데 이렇게 얇은 피부는 그냥 콤에도 압출하면 안 되거든요. 여드름 압출 기구로 이렇게 푹 눌러서 압출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집니다.
면봉으로 최대한 부드럽게 압출해드려야 되고요. 하나하나 압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